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고등학교 2학년 25학년도 고등학교 2학년 9월 모의고사 25학년도 고등학교 2학년 9월 모의고사 내신 대비 해설 강의 시작할게. 열심히 하자. 화이팅! 자,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아마 알겠지만 뭐 이런 흐름이다. 자, 요번에 하여튼 좀 어려웠는데 난이도는 중상이야. 중상. 좀 어려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오답률이 50% 이상이 11문제, 60% 이상이 5문제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오답률이 50% 이상이 좀 의미가 있는데, 유의미한데 50% 이상이 말하자면 합쳐서 16문제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소위 중위권 있죠. 중위권. 그러니까 평상시에 모의고사가 뭐 한 80점 정도 이렇게 나온 학생들은 아마 떨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고, 안정적으로 90 이상이 나왔던 학생은 비슷하게 유지했다라고 보시면 된다. 그러면 중위권 학생 입장에서 이 전체를 봤을 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면, 첫 번째 선지 있지. 선지. 오지선다잖아. 선지의 매력적인 오답이 많이 나왔다. 헷갈리는 매력적인 오답에 덜커덕 걸렸다 이 말이야. 두 번째, 어휘 수준이 전체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이 어휘라는 것은 고등학교 3학년 정도의 어휘는 아니야. 고등학교 2학년 가운데서 좀 한꺼번에 많이 나와 있는 그런 경우가 많았다. 네 번째는 역시 마지막에 뭡니까? 논리, 추론 중요하다. 선생님 항상 했던 얘기가 뭐냐면, 모의고사 풀 때 있잖아. 선생님 숙제 내잖아. 모의고사 1회를 나갈 때 연필로 한번 풀잖아. 연필로 쭉 풀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돼? 뭐 해야 되니? 그래, 너가 직접 모의고사 28문제, 영어 듣기 포함해서 45문제인데, 듣기 빼고 28문제 가운데 너희들이 몰랐던 문제, 맥시멈 10개 아니냐, 보통? 10개 이하잖아. 그거를 너희들이 한 번 더 풀라 했지. 단어를 찾아서, 단어 밑에 적고, 그지? 그 다음에 너희들이 다시 꼼꼼하게 해석을 하란 말이야. 해석해서 너희 스스로 논리나 추론을 이용해서 한 번 더 풀어라 했잖아. 너희들이 지금 평상시에 치는 이 모의고사 있잖아. 이 모의고사는 시간이 짧잖아. 그지? 근데 연습을 하지 않으면은 향상이 안 된다고. 그 연습이 연필로 한번 풀고 난 다음에 집에서 한 번 더, 그지? 영어 단어를 찾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너 스스로 문제를 풀어오는 거야. 맞지? 그렇게 와서 문제를 풀어가지고 맞췄잖아. 그건 너 실력이 맞아. 영어 단어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잖아. 맞지? 선생님 수업은 뭐 한다? 그렇게 풀어온 문제 말고 너희들이 봤을 때 어려워하는 논리나 추론 약한 문제, 이런 문제를 내하고 같이 수업하면 얼마 안 되잖아. 한 5문제, 7문제.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희들이 어차피 우리가 지문을 공부할 때는 평상시에 모의고사 풀 때는 빨리 풀어야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연습을 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 됐지? 자, 그 다음 내신에 국한돼서 얘기할게. 내신 대비는 순서 있지. 순서. 내신 대비 공부하는 순서.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신 대비를 공부할 때는 순서가 있다. 이게 어떤 식으로 공부하냐 하면, 잘 들어. 자, 내신 공부할 첫 번째는 내신 영어 공부할 때 순서가 있단 말이야. 공부냐 이거? 화나나? 공부에 순서가 있단 말이야. 아이씨, 왜래? 순서가 있거든?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해석지를 봐. 해석. 그러니까 해설이 돼 있지, 해설. 해설을 읽어,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읽어서 내용을 이해해야 돼. 내용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게 마치 내신 대비는 지금 정해져 있는 일종의 텍스트가 있잖아. 본문이 정해져 있잖아. 대부분.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지. 몇 개 더 가는 외부 지문이 첨가될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똑같거든. 한 90% 똑같잖아. 그러면 이 선지를 안다라고 봐야 돼. 맞지? 그러면 마치 모의고사처럼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지고는 시간 내에 문제를 못 풉니다. 뭔지 알지? 그러니까 일단 우선에 여기 선생님이 준 요거 있지. 우리말 먼저 읽어야 돼. 2번, 3번 읽어. 그래서 해설을 먼저 읽는다. 그것도 반복적으로 읽어서 내용을 이해를 합니다. 됐죠? 두 번째 이제 본문을 봅니다. 본문을 당연히 해석해야 되겠죠. 해석.
그리고 최소한 순서, 삽입 문제 정도는, 순서나 삽입 문제 정도는 본문을 해석하면서 한 줄씩 쭉 해석할까 이거냐? 내용 본다, 해석하고, 내가 정리해 둔 메뉴의 주제문 보고, 그 다음에 본문 해석을 하면서 순서 삽입 정도는 잡아야 돼. 됐지? 세 번째, 본문을 공부합니다. 어휘를 공부하고 어법을 공부합니다. 이해되죠?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 한다. 잘 봐라. 이 과정을 주기가 짧아야 돼. 주기가 짧아야 한다고. 그리고 반복해야 된다고. 자, 이런 뜻이야. 오늘 만약에 공부를 했잖아. 그럼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가지고 이 영어 지문을 10개를 본다. 10개. 한 개 의미 없다. 한 개씩 봐고는 의미가 없다. 최소 단위가 10개야. 만약에 10개를 보잖아. 10개 보고 3일 후에 자 시험 몇 개 쳐? 6개, 7개 치지. 6과목, 7과목 치지. 하루에 3개 정도 공부하는 게 좋아. 아니면 하루에 최소한 2개 이상 공부해야 돼. 하루에 한 과목 하잖아. 그럼 하루에 한 과목 산술적으로 이 한 과목을 다시 하게 될 확률이 언제야? 7일이나 8일 후에 공부하잖아. 좋은 방법이 아니야.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내용을 봐야 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보고 그게 기억이 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공부할 때 2과목, 3개 과목을 동시에 하루에 보는 게 맞고, 한 번 볼 때 최대한 많이 보라고. 너무 꼼꼼하게 보지 말고, 한 번 볼 때 만약에 영어 이 본문을 공부할 때 지문을 만약에 10개 봤잖아. 10개 보면 3일이나 4일 후에 요 10개를 한 번 더 봐야 돼. 10개를 한 번 더 볼 때, 요번에는 만약에 막 1시간 반 걸렸다. 그럼 다음에 한 번 볼 때는 1시간 정도로 시간이 축소되겠지. 그 다음에 한 5개나 7개 더 봐야 된다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 순수대로 공부하고 주기가 짧아야 되고 반복적으로 봐야 된다. 알겠지? 열심히 하자. 얼마 안 남았다. 자, 18번. 자, 쭉 보면 아시면 됩니다. 이건 너무 쉽기 때문에. 자, 빨리 지나갈게. 보세요. 내 이름은 카라 피럴슨입니다. 나는 고등학교 행사 코디네이터 알죠? 코디네이터 기획 담당자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수기 하시는 분도 코디네이터 하잖아. 직접 와서 담당하시는 분이지. 어디에서? 이 센터입니다. 공동체 센터의 담당자인 납니다. 우리가 뭐 한다? 뭐를 조직하고 있다? 드론 쇼입니다. 드론 알죠? 드론 쇼를 organizing, 조직하고 있죠? 그 공동체, 로컬 지역의 공동체를 위해서 이 말이야. 그리고 1번, 2번 우리가 뭐 하고 있니? 흥분되어 있죠? 흥미진진하다라는 뜻이야. 뭐에 관하여? 이 특별한 이벤트에 관하여 우리가 굉장히 들떠있다 이 말이야. 본인들이 행사를 주최하면서 들떠있다 이 말이야. 뭐를 찾는 동안에, 이상적인 장소를 찾는 동안에 데띠아를 발견했다. 데띠아 뭡니까? 학교. 당신의 학교가 최고의 장소더라 말이야. 뭐를 보장할? ensure, 보장하다. make sure죠. 보장하다. make sure, 보장하다. 같은 말입니다. 뭐를 보장해줄 최고의 장소이다. 안전과 접근 가능성. 모든 참가자의 안전과 접근 가능성을 보장해줄 최고의 장소이다 라는 걸 발견했다 이 말이에요. 자, 발견한 시점은 과거지만 당신의 학교가 이러한 장점이 있다는 건 현재죠. 현재 사실이죠. 현재 사실이므로 이거는 현재형 써야 됩니다. 주제문 친절하게 요청합니다. 요청도 친절하게 해야 됩니다. request. 당신의 허가를 친절하게 요구합니다. 학교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는 허가. 언제? 토요일 날. 특정한 날씨입니다. 요까지. 이게 주제문입니다. 됐죠? 정답 나왔다. 우리는 뭘 보장할게요? 데띠아를 보장하고 데띠아를 보장할게요. 우리가 뭘 확실히 한다. 인쇼 같은 말이다. 뭘 확실히 할게? 모든 안전 수칙이 엄격하게 행해지도록 보장할 것이고, 모든 청소죠. 클린업, 완전한 청소도 역시 효율적으로 처리될 것이다. 그걸 우리가 확신할게요. 이 말이에요. Let me know, 알려주세요. 인지 아닌지. if는 인지 명사절이죠. whether절로 바꿀 수 있겠지. 뭐인지 아닌지 내가 알도록 허락해 주세요. 되어라. 또 다른 specific, 구체적인 절차가 있는지
이런 승인이나 동의죠. 승인, 동의, 인정, 승인을 얻기 위한 절차나 특별한 과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달라 이 말이야. 감사합니다. 외국 사람들은 항상 미리 감사하더라. 당신의 시간과 고려. 이 글을 읽는데 네가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고 고려, 배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열정적으로 열렬하게 기다립니다. awaiting은 타동사이기 때문에 자동사 전치사로 바꿔 쓸 수 있다. 지나갑니다. 19번 내용 읽어. 내용 마을에 학교가 세워져 아이들이 배울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에 이 사람이 기뻐하는 거야. 자, 쉽죠? 여러 번 얘기했지만 아까 18번 문제는 어떻게 푼다 했니? 이렇게 반 잘라가지고 아까 했던 거 우리 복습할게. 18번 문제는 아까 빠뜨렸는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18번 문제는 이렇게 반 자른다 했지 선생님이. 어디 힌트가 많이 나온다 했니? 요 밑에 힌트가 많이 나온다 했습니다. 목적. 19번 문제는 일반적인 겁니다. 일반적인 거. 19번은 3등분 하라 했죠. 3등분해서 어떻게 보라 했니 보통? 여기 위에 거랑 요거 두 개 본다 했죠. 요렇게 보면 된다 했죠. 왜? 이유가 뭐니? 왜 이렇게 양쪽으로 봐야 돼? 왜냐면 중간에 만약에 sad, 슬픈 감정이 있다 치자. 19번 문제가 심경 분위기 문제잖아. 목심주, 합료, 주제실, 어허, 빈무, 순삽, 요장. 뭔지 알겠지? 19번 문제가 분위기 심경 문제인데 만약에 3등분 했을 때 중간에 sad가 나오면 이 sad가 위의 내용인지 밑의 내용인지 아냐 모르냐. 이 슬픈 감정이 중간에 나왔다고. 이 중간에 슬픈 감정이 나왔다 치자고. 그럼 이 슬픔이 위인지 밑인지 모른다니까. 모르기 때문에 슬픈 감정이 나왔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을 빼자 이 말이야. 뭔지 알겠지? 자, 이것도 답이 쉬웠다. 그녀는 궁금했다. 궁금해. 이잖아. 마지막 뭡니까? 미소 지었고 여기 마지막에 마음이 부풀어 올랐다. 흥분되어서. 이해되죠? 자, 지나갑니다. 볼게. 아미나, 에미나, 아미나. 자, 아미나가 return 어디로 돌아왔다? 강으로부터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 말이야. 어디를 뭘 가지고? 그녀에 가득 찬 진흙 물 항아리야. 진흙 물 항아리야. 물 항아리를 가지고 강으로부터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가 주목했다. 몇 명의 남자들 뭘 가지고 있는 도구야. 도구를 가지고 뭐 조폭이야? 도구를 가지고 있는 어떤 남자들을 주목한 거야. 이 여자가 어디 근처에서 그녀의 가족의 오두막이죠. 허트. 그녀는 궁금했죠. 그들이 누구인지. 의문사 주어동사다. 그들이 누구인지 궁금했죠. 그녀의 삼촌이 서 있었죠. 그들 남자들 사이에. 포인트 가리킴 분사구문이죠. 그녀의 삼촌이 그들 사이에 서 있었지. 그녀의 삼촌이 가리키니까 능동관계 맞죠? 의미상의 주어다. 능동관계. 이해되지? 그녀의 삼촌이 뭘 가리키면서 장소야. 스팟. 어디 위에 있는 장소니? 이 특정 나무죠. 바오밥 나무 위에 있는 특정 장소를 가리키면서 그래서 그녀가 조카죠. 그녀가 항아리를 내려줘. put down 내려놓다. 당연히 어떻게 써도 되니? 명사니까 put down 더 자 이렇게 써도 됩니다. 명사니까 뒤로 가도 관계없습니다. 이어동사, 타동사, 부사. 명사가 뒤에 가도 관계없죠. 자, 그걸 내려놓았고 더 가까이에 걸어갔단 말이야. 분사구문. 그녀가 원했죠. 뭘 알기를 원했니? What's happening?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의문사지. 주어 동사입니다. 이것도 의주동 맞아요. 의문사. 이게 주어 역할을 합니다. 무엇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알기를 원하면서 이 말이야. 궁금한 거야. 삼촌하고 저 조폭은 누굴까? 뭐 이런 느낌 있지? 그 조폭이랄까? 그 남자들이 청소하고 있었고 표시하고 있었단 말이야. 땅을 이렇게 클린 청소하고 있고 땅에다가 이렇게 마크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여자가 삼촌에게 뛰어갔죠. with 명사 형용사 배웠지? with 명사 형용사 해봐. 명사가 형용사한 채로 with는 뭐뭐한 채로라는 뜻이다. 뭐한 채로 내 정신이 나의 마인드가 의구심으로 가득 차 있는 채로. 그러니까 좀 궁금하잖아. 삼촌, What's happening?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그녀가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뭘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 땅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preparing something. 중요한 어떤 것이 지어질, 수동태죠. 중요한 어떤 것이 만들어질 것이다. 지어질 것이다. 바로 학교단 말이야. 그녀의 삼촌이 말했다. 자랑스러운 미소를 가지고 미소를 띠면서 학교다라고 말했다. 이 여자의 눈이 스파클 반짝거렸죠. 기뻐서 반짝거렸다. 학교, 그녀의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가 자 걸어서 여러 시간 떨어져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은 느낌이 원래 학교가 있는데 학교가 이 여자가 이 아이가 걸어가기에 너무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데 집 가까이에 지금 학교를 짓는다 이런 느낌이죠. 그것은 뭐를 위한 것이야? 모든 아이들이 이 말에 있는 모든 아이를 위한 것이야. 삼촌이 계속했다. 계속 말을 이었다 이 말이야. 이 여자는 상상했죠. 배우는 것을. 자, image는 동명사인데 image는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알지?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알지? 쌤이 옛날 기억나나? 마피아 얘기 알지? 이미진 뒤에 동명사다. 배우는 것을 상상했다. 뭘 배우니? 읽고 쓰는 방법을 배우는 걸 상상했다 이 말이야. 그리고 그녀의 마음이 swell, 벅차 올랐다. swell은 부풀어 오르다는 뜻이야. surged, rose, 부풀어 올랐다 말이야. 뭐로? 기뻐서 이 말이야. 너무 흥미로워서 흥분되어서 기뻤다 이 말이야. 이해되죠? 처음에 좀 의구심이 있었죠. 저 조폭 누굴까 궁금했죠. 근데 알고 보니까 학교를 짓는 상황이었다. 굉장히 설레는 상황입니다. 됐죠? 2번 지나갑니다. 20번 내용 기다림을 다루는 방법과 그 효과야. 기다림을 다루는 방법과 효과. 시간과 기다림에 대응하는 전술을 개발하면 기다림을 단순히 부담이 아니라 창의성과 성찰로 연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간단해. 기다림의 미학 알지? 기다린다는 아름다움. 기다림의 미학에 관련된 이야기야. 자, 기다림에 대한 긍정적인 뉘앙스입니다. 봅시다. 일단 하기 전에 여기 전술이라는 단어와 strategy, 전략이라는 단어, tactics, 전술이죠. 전략. 자, 전략이 상위 개념이야. 전략이 상위 개념이고 전략 밑에 전술이 있는 거야. 전술은 그때그때 많이 달라. 엄청나게 많이 적용될 수 있고 축구도 마찬가지 아이가 전략이 있지. 월드컵 16강 내지는 8강. 전술은 그때그때 따라서 어떤 손흥민이부터 어떤 사람을 적재적소에 넣어야 될지 후반전에 넣어야 될지 봤지? 왼발 발리슛 대단하다. 130kg. 자, 아무튼 전략이다. 자, 이렇게 나눠볼게. 전략을 수능 1등급의 목표가 전략이 수능 1등급이야. 근데 전술은 뭡니까? 하루 50개 단어를 외운다라든가 혹은 모의고사 1회를 푼다라든가 매주 이게 좀 다르단 말이야. 전술이 전략에 비해서 좀 변동성이 있다 이 말이야. 전술이. 가볼게. 전술은 용어입니다. A term drawn from military uses. 군대 사용으로부터 끌어당겨진 용어입니다. 군대죠. 용도죠. 군대에서 사용되는 것으로부터 주로 끌어당겨진 단어니까 끌어당겨진 용어입니다. 전략이란 것은 계획이죠. 행동의 계획입니다. 지시하는 행동이죠. 지시하는 행동의 계획이죠. 뭐를 지시하니? 군대죠. 군대 병사들, 군대력을 지시한다 이 말이야. 뭐 할 때? 뭐를 공격할 때? 다른 어떤 또 다른 밀리터리 포스, 또 다른 어떤 군대의 힘이죠. 또 다른 군대를 공격할 때 그 특정한 군대의 힘을 지시하는 행동의 계획이 바로 뭐다? 전략이다 이 말이야. 전략이 정의고, 그리고 전술은 반응이죠. 반응이거나 일종의 대응이죠. 어떤 대응이야? 조건, 환경이죠. 어디에? 그 땅, 만약에 전략을 가지고 저 팀을, 내지는 저 나라를 침공하잖아. 이게 전략적으로 침공해야 되잖아. 침공하는데 그 상황에 맞춰서 그 땅의 상황, 조건의 대응이 전술이다 이 말이야. 이런 맥락이다. 이런 맥락에서 정맥인데 원래 이런 맥락에서 시간이 부과되어지겠지 우리에게. 자, 1, 2, 3번 잘 봐라.
1번, 2번, 3번에 의해서 다 바이바이 뭐 의해서다. 의해서 시간이 우리에게 부과된다 이 말이야. 우리의 문화에 의해서 시간이 부과되고 기술에 의해서 시간이 부과돼. 어떤 기술이니? 조직하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 organize. 시간을 조직했죠. 어디까지? 어디까지? 어디 아래로까지? 나노세컨드. 이게 10억 분의 1초입니다. 그러니까 10억 분의 1초니까 엄청나게 짧은 순간이잖아? 그러니까 시간을 굉장히 짧은 순간까지 조직해왔던 기술이에요. 그 기술에 의해서 이 말이야. 세 번째, 뭐에 의해서? 그것의 자신의 유한한 본질이야. 본성, 본질이야. 본질에 의해서 이 말이야. 시간이죠, 시간. 시간이 한계가 있잖아. 유한한 본질에 의해서. 그리고 어떤 사실이야? 대띠야, 동격이죠? 우리가 뭐 할 예정이니? 살아가죠. 그렇게 짧은, only so long은 그 정도의 뭐 길이 정도 의미니까 유한한 삶의 의미야. 그만큼 짧게 산다는 뜻이야. 짧게 우리가 살 것이다 라는 그 사실에 의해서 시간이 우리에게 부과된다. 다 빼고 이게 무슨 말이니? 인간의 삶이 유한하다 이 말이야. 시간을 계획을 짝짝짝 세워야 되잖아.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전략이 있으면 전술이 그에 따라 바뀌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시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시간이 우리에게 딱 부과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야. 자, 반응했을 때 and response. 이런 반응에서 이런 상태에서 어떤 대응으로 우리는 반드시 뭐를 발전시켜야 되니? 전술을 발전시켜야 되겠지. 다루다. 딜링. 시간을 다루고 기다림에 대하여. 그러니까 시간을 다루는 것과 기다림에 대한 전술을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것들은 tactics. 전술이 아니죠. 뭐를? 기다림을 제거하는 것은 전술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기다림을 제거하지 말란 뜻이죠. 대신에 순삽입. 이것들은 전술이야. 이게 전술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전술이죠. 뭐야? 이연매로부터 how to learn.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에 대해 이런 것들이 전술이다 이 말이야. 이연매가 두 개 이어지는 거 있지. 그러니까 뭐 실과 실을 이렇게 우리가 있잖아. 실로 그자? 바늘로. 그 이연매야. 그러니까 그 이연매로부터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이 전술이다 이 말이야. 이 전술 다 전술 얘기입니다. 전술은 잠재력을, 이 주제문입니다. 잠재력을 가지고 있죠. 어떤 잠재성이야? 방향을 reoriented, 우리에게 방향을 설정해 줄 수 있는, 우리에게 방향을 다시 설정해 줘. 심오한 방식으로. 뭐를 뭐로 바꾸니? 트랜스포 바꾸단 말이야. 우리의 시각이나 관점을 바꾸는다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기다리는 시간 동안, 우리의 기다리는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 우리가 보통 뭘 기다리잖아. 기다리는 시간에서 굉장히 지루해하고 힘들어 하잖아. 근데 그 기다리는 시간에 대해서 우리의 관점을 바꾸면서 이 말이에요. 그러한 갱신된 관점이 바뀌죠. 약간 관점이 바뀌었다 했잖아. 관점을 바꾼다 했으니까 그 갱신된, 그 바꿔진 관점, 그러한 관점이 뭐를 바꾼니? 기다림을 뭐에서부터 뭐로 바꾼니? 기다림을 부담에서부터 도약대야, 스프링보드, 도약대로 바꿔버린다 이 말이야. 어느 방향으로? 뭐와 같은 것들의 방향으로. 창의성, 다 좋은 거죠. 반성, 창의성, 사회적 어떤 비판, 그 다음에 반성. 굉장히 좋은 뜻이죠. 여기서는 내적 상태에 대해서, 우리의 내적 상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의 관계 상태에 대해서, 우리 인간관계 상태, 내면의 상태에 대해서 이런 긍정적인 것들과 같은 것들의 방향으로 이 관점, 이 바뀌어진 이 관점이 뭐를 바꾼다? 부담을, 이런 도약대, 이런 것들의 방향으로 가는 도약대로 이 기다림을 바꿔버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야? 이 전술이 있잖아, 우리 전술. 전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전략이 있고 전술이 굉장히 중요한 말로 쭉 나오고, 전술은 기다림의 느낌이잖아. 기다림의 느낌이고, 이 전술이 결국 뭐야? 우리가 뭔가를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뭔가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관점들을 어떤 우리의 기다리는 시간에 대한 우리의 관점들을 바꾼단 말이야.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바꾸는 거지. 기다림이 너무 뭐 지치거나 지루하거나 이런 맥락이 아니고 그렇게 바꿨을 때 뭐를 바꾼다? 기다림을 부담해서 도약대로 바라볼 수 있다 이 말이야. 자, 1번이다. 기다림에 대한 관점을 전환하는 게 맞아. 도약에 기여를 합니다. 문제는 쉬웠다. 자, 지나가면 한번 보세요. 그다음 21번. 자, 이 글의 소재. Mirror neurons are the hardware of empathy, and so what would make more sense than to look and see which animal possess these cells? 자, 거울 신경을 통해 공감 능력을 이해하려면 어떤 동물이 거울 신경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자, 일단 거울 연구가 뭐지? 자, 정리해라. 거울 연구가 뭐냐? 거울 알죠? 거울. mirror. 거울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거나 경험할 때 자신이 하는 것처럼 뇌가 활성화되는 경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장례식에 누가 울잖아. 울면 우리도 그걸 딱 보고 따라서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그런 느낌이야 지금 공감하면서. 보게 거울 뉴런은 하드웨어야. 공감의 하드웨어지. 바뀌는 게 하드웨어는 소프트웨어에 비해서 소프트웨어는 바뀌는 느낌이 좀 강하잖아. 하드웨어는 딱 중심이 딱 본체니까 움직이지 않겠지. 그러니까 결국 거울 뉴런은 공감의 하드웨어야. 그 공감 그 자체란 말이야. 말하자면 공감 그 자체. 공감이 이해되지? 거울 스스로 보는 거니까 공감하는 거야. 그리고 so what? 무엇이 더 많은 감각을 만들 수 있는가? 무엇보다? 바라보는 것보다. 어느 동물들이 이 공감세포, 이 뉴런 세포죠. 이 거울 뉴런 세포를, 어느 동물들이 이 세포를 소유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보다 더 많은 감각을 가지는 것은 무엇이냐 이 말이야. 무슨 말이야 결국? 이거 보는 것이 최고다 이 말이야. 어떤 동물들이 이 세포, 이 거울 세포를 소유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보다 더 센스, 일리나 감각을 가진 건 뭐냐 이 말이야. 그럼 이걸 바라보는 게 가장 센스 있다 이 말이야. 일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바로 정확히 어떤 상황이야. 뭐하는 상황 정도입니다. 이게 바로 어떤 상황이다. 앞에 at the situation, 관계 부사니까 선행사가 빠졌다 보자. 어떤 상황이다 보자. 이것이 밑줄하는 상황이다. 현대 연구가 stand, 버티고 있는 그 상황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딱 봤을 때 현대 연구가 stand, 지지하거나 현대 연구가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이 말이야. 그걸 유전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다 이 말이야. 어떤 동물들이 이런 세포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 보는 것이 더 유의미하고 현대 이 어떤 연구가 이렇게 서 있는 상황이다. 현대 연구가 이걸 연구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 다음 지금까지 연구진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은 수식도 가지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 빠졌고 연구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모든 게 바로 뭘까? 대띠아야. 유인원이 소유하고 있더라. 유인원. 이 거울 뉴런을 소유하고 있더라 이 말이야. 인간하고 비슷하지? 우리가 여전히 뭐 할 필요가 있니? 검증할 필요가 있단 말이야. 뭐를 보기 위해서. 어느 다른 종이 우리 인간과 같은가 이 말이야. 이런 그러니까 공감 능력 맥락이죠. 이러한 거울 뉴런, 즉 공감적인 측면에서 어느 다른 종이 우리 인간과 같은지를 보기 위하여 우리가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야. 어떤 동물이 말이야. 우리 인간처럼 공감 능력이 뛰어난지. 과학자들은 공개적으로 speculate, 추측합니다. hypothesize, guess입니다. 뭐라고 추측합니까? 과학자들이 종종 공개적으로 뭐를 추측한다? 대띠합니다. 우리가 아마도 여기서 놀라움을 역시 기대할 수 있다 이 말이야. 놀라움을 기대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과학자는 뭐라고 추측하니? 무리죠. 큰 그룹이죠. 무리지어서 살거나 무리에서 또는 큰 그룹에서
살고 있는 모든 동물들이 뭘 소유하고 있다? 비슷한 뇌 기제. 이때 비슷한 뇌 방식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추정한다. 이때 비슷한 뇌 방식이 뭐냐면 거울 유령과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는 뇌 구조다 이 말이야. 왜냐하면 사회적 구성 단위가 기능하거든. 그러니까 같이 모여 있다는 뜻이야. 왜? 동물들 가운데 같이 모여 다니는 집단들 많잖아. 그러한 사회적 구성 단위가 뭘 기능하니? 기능을 한단 말이야. 어떤 경우라면 기능을 한다는 뜻이니? 그 개인들이 다른 것들을 바라볼 수 있다. 누구로부터? 어떤 관점이야? 다른 사람이죠. 그 그룹의 다른 동물들의 관점으로부터 무언가를 바라보고 그래서 뭘 느끼니? 그들이 다른 사람이죠. 그 다른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면 이 말이야. 다시 잘 봐. 어떤 이유 때문에 사회적 구성 단위가 기능하기 때문에 단지 어떤 경우에 어떤 개체가 있어. 개체가 바라보고 느끼는 경우에만 뭘 바라보고 뭘 느끼니? 관점으로부터 뭔가를 바라보죠. 그룹에 있는 다른 개체의 관점으로부터 뭔가를 바라보고 그 다른 개체가 느끼고 있는 것, 그들이 뭐라고 느끼고 있는지, 그들이 느끼고 있는 것을 느끼는 경우, 그 경우에만 사회적 구성 단위가 기능화되기 때문에 이 말이야. 위에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뭘 지각 바라볼 수 있다. 예시죠. 금붕어가 웨이브, 날개짓을 한다. 지느러미를 이렇게 우리한테 보여준단 말이야. 우리에게. 그럼 우리가 지각동사 볼 수 있죠. 근데 그 동물처럼 금붕어처럼 이동하는 어디? 긴밀한 그룹 속에서 물고기가 보통 한 마리 잘 안 이동하죠. 여러 마리가 동시에 이동하잖아. 그러니까 긴밀한 그룹 속에서 주변을 따라 이동하는 긴밀한 그룹에서 함께 이동하는 그런 동물로서 그것은 뭐야? 이 동물이죠. 그 동물은 be on board, 성선한 거야. 이 생각을 가지고 함께 같이 타고 가는 거야. be on board, 성선하다. 배에 탑승하다는 뜻이잖아. 성선한단 말이야. 적어도 배를 따라서 같이 간다. 배를 따라서 수행한다. 그러니까 같이 배를 타도 되고 적어도 배에 따라서 같이 간다 이 말이야. 답이 뭐냐 여기서? 잠재적으로 뭐 할 수 있니? 입증되어질 수 있겠죠. 뭐를? 미른 유런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입증되어질 수 있다 이 말. 같이 가니까 같이 모여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집단 생활하는 아이들이 결국 만약에 미른 유런이 많다는 거야. 거울 유런이 많고 거울 유런이 많은 사람이 공감 능력이 있단 말이야.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고 그다음 22번 포인트. 기술은 노동자를 대체하면서도 동시에 보완하며 이러한 상호작용이 과거의 자동화 우려를 잘못 이해하게 만든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이 말이 어려운데 우리가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면 인간이 하는 노동 있잖아. 그러니까 다 대체한다고 생각하잖아. 기술이 인간의 노동을 완전히 대체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 글은 그렇지 않아. 대체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인간의 어떤 노동을 새롭게 만들 수도 있잖아. 이게 대표적인 게 있잖아. 드론이지, 드론. 드론이라는 기술이 발전하면 기존에 농부들이 하는 일들이 많이 줄어들겠지. 그렇지만 드론이 새로 도입되면서 생산량이 늘어나겠지. 그자 막 비료도 뿌리고 하잖아. 하늘에서 막 비료도 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니? 그러면 드론 관련된 드론을 조종하는 드론 조종사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고 드론 고쳤을 때 수리하는 수리공들이 생겨날 것이고 드론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디자이너들이 또 새롭게 생겨나지 않겠냐 이 말이야. 자, 그런 느낌이고 아무튼 새로운 기술이 나타난다고 해서 노동자를 100% 대체하진 않고 보완해 준다고. 보완.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보완해 준다고. The future of the work입니다. 어떤 직업의 미래는 달려 있습니다. 두 가지 요소예요. 이 직업이 계속 가느냐 못 가느냐 직업의 어떤 미래가 두 가지 요소에 달려 있습니다. force 힘이야. 두 가지 힘에 달려 있죠. 첫 번째
해로운 대체하는 힘이야. substitute, 대체하단 말이야. 그 다음에 도움이 되는, 보완하는 힘이다. 그러니까 말 자체가 대체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죠. 해로운 대체하는 힘. 그 다음에 help, 도움이 될 만한 보완하는 힘. 이 두 가지 힘에 달려있다. 이 말이야. 미래의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일에 대한 미래가 이 말이야. 직업에 대한 미래가 이 말이야. 자, 많은 이야기다. 많은 테일 이야기가 영웅이 있고 악당이 있다. 보통 일은 어떤 일반적인 이야기들은 있잖아. 한 주인공에 의해서 가고, 뭐 권선징악, 뭐 이런 게 있잖아. 그래서 반대 빌런이 악당이 나타나게 마련이잖아. 이렇게 양극화되어 있잖아, 보통.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은 영웅 한 명과 악당 한 명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 악당이 뭡니까? 서로 이 두 명이죠. 이 두 명이 싸우잖아, 서로. 그자? 지배권을 위해서. 하지만,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에서 이 기술이라는 것은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수 두 가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동시에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자, 기술이 하는 두 가지 역할이 뭐니? 기술이 인간 노동을 완전히 대체하진 않는 거야. 첫 번째, 인간의 노동자를 대체하긴 해. 같은 말이야. replacing, 그 다음에 removing. 제거한단 말이야. 노동자를 대체한다는 말은 제거한다는 말도 가능합니다. 동시에 이 말이야. 많은 동안에. 이거 봐. 동시에 simultaneously. 동시에 뭐 하는 동안에. raising, 뭐를 들어올리니. 수요. 어떤 수요니. 그들, 노동자들이죠. 잊혀서는 안 됩니다. 그 노동자들의 노력을 그 밖에 다른 곳에서 그 노동자의 노력에 대한 수요를 만들어낸단 말이야. raising, 들어올린단 말이야. 그 하나의 경제권 안에서 이 말이야.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기술이 나타남으로써 기술이 기존에 있는 그 노동자를 약간 대체시키긴 해. 반면에 동시에 다른 곳에 그 노동자의 그 밖에 다른 곳에 노동자의 노력에 대한 수요, 일에 대한 노력이죠. 노력에 대한 수요를 raising, 같은 경제권 안에서 들어올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체도 하면서 다른 곳에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수요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 말이야. 이러한 상호작용이 도와줍니다. 툭 빠졌죠. 뭐를 설명하는 것을. 자동화에 대한 과거의 우려. 자동화는 뭐니? 기술이 인간을 완전히 대체해버린다는 맥락이잖아. 이 자동화에 대한 과거의 우려들이 왜 잘못됐는지를 설명해 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서로 상호작용한 다음에 서로 상호작용해 주니까 과거의 자동화가 인간을 완전히 다 대체한다는 맥락이 강했잖아. 그러한 우려가 왜 잘못됐는지를 설명한 도움을 준다 이 말이야. 자, 우리의 조상들은 뭐를 예측해 왔니? 잘못된 winner, 승자를, 이 싸움에서 잘못된 승자를 예측해 왔다 이 말이야. 잘못된 승자 누구겠니? 자, 뭐를 과소평가하면서. 자, 여기서 맥락상 잘못된 승자를 예측했다 했지. 자, 뒤에 한번 볼게. 좀 이따 밑에 보고 읽어볼게. 자, 봐. 우리의 조상들이 그 싸움에서 잘못된 승자를 예측했었단 말이야. 뭐를 underestimating, 뭐를 과소평가하면서. 뭐를 과소평가하니? 주어. 보완하는 힘이야. 기술이 인간의 노동을 보완해주는 힘이 얼마나 강력하게 될 것인지를 입증하는 것을 과소평가한다. 말이 어려운데, 아까 기술이 인간의 노동을 완전히 대체하진 않잖아. 보완해주는 힘이 있다 했잖아. 약간 보완해주는 거라고. 완전히 100% 사람을 쫓지는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 보완해주는 힘이 얼마나 강력하게 되는지를 입증하는지를 과소평가하고 있다 이 말이야. 또는 단순히 뭐를 무시하니? 뭐를 무시하면서 그 요소들, 보완하는 어떤 힘의 요소를 완전히 무시하면서 이 말이야. 잘못된 승리자를 예측했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기술이 말이야. 결국은 사람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고 기술이 사람을 보완해주는 정도의 역할을 해왔을 뿐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잘못된 승리자를 예측해왔다는 거. 이건 맥락이 이거지. 이때 잘못된 승리자란 말은 완전히 100% 있잖아. 맥락상. 기술이 무조건 이긴다는 생각을 하는 거야. 인간을 완전히 없애버린다고 생각한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그냥 보완을 해준다고, 보완. 그러니까 완전히 substitute,
대체하는 맥락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 보완의 힘이란 것은 뭘 도와주니? 설명하는 걸 도와주잖아. 경제학자들이 왜 무시해 왔느냐? 뭐를? 전통적인 실업이야. 전통적인 실업의 아이디어를 왜 무시해 왔느냐도 설명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전통적인 학자는 어떤 맥락에서 이 경제학자들은 기술의 실업이 무슨 말이야? 기술 때문에 사람이 일자리를 잃어버린 상황. 기술 실업의 정의는 기술 때문에 노동을 하는 인간의 직업이 없어지는 내용이잖아. 이거의 아이디어를 무시했단 말이야. 왜 무시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겠지. 왜? 이 안은 그냥 보완해주는 존재일 뿐이라니까. 완전히 대체하지 않는다니까. 마치 뭐인 것처럼 보인다. 견고한 한계가 있어 보인다. 어디에? 여기에. 당연히 여기에. 인간의 노동을 완전히 대체하는 힘에는 견고한 한계가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뭐를 남겨두니? 많은 인물을, 많은 일들을 남겨두겠지. 뭐 될 수 없는 기계에 의해서, 기계가 뭡니까? 일종의 여기서 말하는 기술이죠. 기술에 의해서 수행되어질 수 없는 많은 일들을 남겨두겠지. 그리고 또 많은 늘어나는 수요도 남겨두겠지. 뭐 인간이, 의미는 이거죠. 우리 인간이 그것들을 대신에 할 수 있도록,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늘어나는 수요도 남겨두는 거야. 그러니까 기술이란 것이 모든 것을 없애진 않는다 이 말이야. 알겠지? 뭐가 있어 빈다? 어떤 의미야? 대체하는 힘에 한계가 있단 말이야. 100% 기계가, 기술이 인간을 대체할 수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뭘 남겨두겠니? 많은 일들이 기계에 의해서 수행되어질 수 없는 많은 일들을 남겨두겠지. 그러다 보면 인간이 그 기계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그 많은 일들을 대신에 할 수 있는 늘어나는 수요를 남겨두겠지. 그러니까 기계가, 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다 하더라도 인간에 대해 인간이 일할 수 있는 부분을 남겨둔다는 뜻이야. 됐지? 지나갑니다. 23번. 자, 이번 여러분들 모의고사 고등학교 1, 2학년 통틀어서 문제 패턴 가운데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이게 새로운 트렌드일 수 있는데 옛날에는 정답이 A가 나와. 만약에 일반적인 경우라면 보통 A가 답이 나와. A 얘기를 계속해. 아니면 B를 얘기하잖아? 그럼 A 아니면 B가 주제야. 근데 이번에는 C가 주제야. 이게 뭐냐? 옛날에 많이 나왔던 패턴인데 간혹 나왔던 이게 정반합이야. 정반합. 좀 어렵지? 변정법. 정반합이야. 그러니까 답이 합이 많이 나온다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것도 봐. 약간 플러스지. 아니네. 이것도 봐. 기술은 인간을 대체하면서도 플러스 인력, 인간의 수를 늘린다 이 말이야. 이게 이런 거 있잖아. 여름 방학 때, 이번 여름 방학 때, 이번 겨울 방학 때 윈터스쿨 가? 안 가? 물어봐. 야, 친구한테. 야, 이번 겨울 방학 때 윈터스쿨 가? 안 가? 하면 답이 A번. 간다. B번. 안 간다.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I haven't decided yet.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이게 C의 답이야. 말하자면 이런 개념이 많이 나온다고. 세 번째. 정반합. 알겠지? 그러니까 정답도 물론 우리 여러분들이 뭐 이거 가지고 정확하게 얘기하기 힘든 부분이 이겠지만 잘 모르겠거든. 두 개 다를 아우를 수 있는 표현을 찍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 이 말이야. 내 얘기는. 자, 받아볼게. 3번. 우주 태양광은 경제적, 실용적이지 않음을 명확히 제시하고 나머지 주장은 유지 보수와 현실적 어려움을 설명하고 있다. 이 글 전체야. 자, 우리가 있잖아. 태양광이 많지,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태양광이 많잖아. 태양광이 우리 집이나 뭐 이런 데서 활용하면 전기 대신에 태양광 때문에 우리가 뭐 전기를 우리 스스로 자가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잖아. 그 태양광을 받아서 그걸 어떤 기계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전기를 만들잖아. 그죠? 근데 이게 상상을 한 거야. 뭐냐면 우리 대기권에 높은 곳에 태양광 판넬을 설치하는 거야. 그럼 햇빛 자외선을 직접 받겠지. 그걸 이용해서 우리 전기에 활용하자라는 얘기지. 신박하다. 근데 이게 경제적, 실용적이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유지 보수도 힘들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가볼게요. It's conceivable that in a world where solar panels are incredibly expensive and there is an extreme
collapse in the cost of launching project object to space입니다. 자, 보자. 진조 가조입니다. 이게 상상할 수 있단 말이야. conceivable. 원래 생각하다, 고안하다는 뜻이죠. 자, 상상할 수 있다. 뭐가? 대띠야. 자, 주어 찾아봐. 이게 주어야. 근데 얘기했지. 접속사 대절에 전치사 명사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온다. 다 부사구야. 이건 주어 동사 3개 나옵니다. 이 6가지가 부사고, 이거는 또 관계, 이거 관계 부사지. 다 수식도 한번 해봐. 어떤 세상에 관계 부사 뒤에 문장 완전하다. 태양열, 패널이 극도로 비싸다. 비동사제 형용사 문장 완전한 거 맞지? 엄청나게 비싸고, 그래서 뭐가 있니? 엄청난 붕괴가 있단 말이야. 어디에서? 비용이야. 물건을, 어떤 물체를 우주로 런칭, 발사시키는 비용. 비용에 있어서 엄청난 어떤 붕괴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런 세상에서 당신은 뭘 원할지도 모른다. 최대화한다. 당신의 에너지를. 태양열 판넬당. 마다라는 뜻이죠. 마다. per second. 판넬당. 당신의 에너지를 최대화하기를 원할 수도 있겠단 말이야. 뭐 함으로써? 그 판넬을 어디 위에 위치시킴으로써, 어디에 둠으로써? 대기권 위에 이 말이야. 자, 봐. 이렇게 상상할 수 있단 말이야. 이 대시 6가지입니다. 이 대띠아를 상상할 수 있단 말이야. 다시 어떤 세상에서 태양열 판넬이 너무나 비싸단 말이야. 그리고 엄청난 붕괴가 있단 말이야. collapse, 붕괴, 하락이 있었단 말이야. 어디에서? 비용이 많이 떨어졌다 이 말이야. 물체를 우주로 발사시키는 많은 비용에 있어서 엄청난 붕괴가 있는 그런 세상에서 이 말이야. 네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야, 그 태양열 판넬 그거 판넬당 에너지를 최대화하기를 원할 수도 있겠다. 그 판넬을 어디? 우주 위로 쏘음으로써 이 말이야. 그렇게 하는 게 상상할 수 있다 이 말이야. 됐지? 하지만 주제문 그 패널이 저렴해. 그래, 좋아. 비록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뭐라고 가정한다 할지라도 꽤 엄청난 하락이 있었어. 실제로 비용이. 우주 발사의 비용이. 그렇잖아. 초창기 때 1970년, 80년에 우주 왕복선 쏠 때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갔겠냐. 그러니까 우주 탐사, 우주 발사, 우주의 발사에 비용에 있어서 엄청난 급격한 하락을 가정한다 할지라도 저렴했고, 패널이 저렴했고, 우주 비용이 많이 안 든다는 뜻이야. 급격한 하락이 든다는 걸 추정한다 할지라도, numbers. 수치는 add up, 더해지지 않는다. 수치가 맞다는 뜻이야. 수치가 들어맞지 않는단 말이야. 이것이 뭐가 되었니? 분명하게 되어서 뭐 할 때, 네가 뭘 시작했을 때, think about, 생각했을 때, 유지관리 보수야. maintain은 유지관리, 그 판넬 쏘아 올려가지고, 그걸 만약 우리 집에서 태양광 올려가지고 전기로 만드는 그런 걸 연상을 해서 우리 대기권에 올린다. 엄청난 크기로 하겠지 했을 때, 유지관리 보수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할 때, 이 상황이 좀 분명해진다 이 말이야. 안 맞단 말이야. 수지타산이 안 맞단 뜻이야. 한번 상상해봐라. 상상하려고 노력해봐라. 뭐를 상상해? 에이크는 에이크. 1에이크죠. 무엇에? 글라스 패널입니다. 유리 패널입니다. 우주에 에이크, 그러니까 엄청난 에이크죠. 1에이크가 뭡니까? 가로 세로 4,000m인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 정도로 에이크 대 에이크를 올린다고 생각해보라고. 규칙적으로. 이게 강렬한 방사선에 의해서 맞겠지? 부딪히겠지? 의미상의 조건 누구야? 누가 부딪히겠니? 맞겠지? 의미상의 조건이니까 이게 PP 맞겠지? 수동태? 수동관계죠? 강렬한 방사선에 의해서 막 히트되어지는. 그리고 많은 이거 조각이죠. 우주 약간 조각이죠. 작은 조각들. 우주의 작은 어떤 조각들. 그리고 엄청난 방사선에 의해서 맞겠지. 히트 되겠지? 뭐 하는 동안? endure. 극도의 열을 견디면서. 끊임없는 태양에 극도의 열을 견디면서. 이런 상황에 놓여진다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뭐 해야만 할 것이다? 고쳐져야 되겠지, 또. 고장나면. 그리고 보살핌을 받아야 되겠지. 우주 비행사에 의해서 또는 한 군단의, 한 무리의 어떤 발전된 로봇에 의해서 이 말이야. 태양열 판넬은 호주의 태양열 판넬 예시를 듭니다. 예시죠. 호주에 있는 태양열 패널이 청소되어질 수 있단 말이야. 누구에 의해서? 10대들에 의해서 이 말이야. 뭘 가지고? 분사죠, 분사. 물병 분사, 물병의 분사와 천이죠. 천으로 10대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판넬이 요 정도는 관계없다는 거야. 요 정도로 청소가 취해져야 되는데 이렇게 뭐 로봇이 등장한다라든가 우주 비행사 정말로 어마어마 한 명 양성하기에 몇백억 드는 우주 비행사가 이런 행동을 해야 되겠냐 이 말이야. 이해되죠? 자, 지나갑니다. 다음 뭡니까? 그래서 두조 위치시키는 거죠. 어떤 이유냐? 태양열 패널, 우주에 태양열 패널을 위치시키는 것이 실용적이지 않는 거야. 실용적이지 않는 이유들이다. 24번. 자, 24번. 연속적인 차이를 가진 것들에 대해 우리는 인위적으로 경계를 만들고 이러한 경계가 사람들의 삶에 불합리하고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읽었을 때 쌤이 우리가 지금 자 등급을 나누잖아. 등급을. 그지? 4%잖아. 근데 이제 인원이 많으면 수능도 딱 등급을 나누잖아. 10을 나누잖아. 뭐 예를 들어서 영어 원점수 1등급 컷이 딱 90점이잖아. 그럼 90점 맞은 아이가 있을 것이고 89점이 많은 애가 있잖아.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잖아. 그죠? 체제를 맞추느냐 못 하느냐 1점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 근데 이 경계란 게 어마무시하다는 거야. 그냥 결국 뭐냐면 연속적인 차이를 가진 이게 연속적으로 점수가 쫙 나오는데 중간에 이렇게 딱 꺼버리면 1점밖에 차이 안 나지만 차이가 어마무시하다 이 말이야. 자, 그런 내용입니다. 볼게 일단. 세상의 모든 것이 존재합니다. 컨티ヌum, 연속선이야. 쭉 안에 다 존재한다 이 말이야. 그게 뭐이든 아니든 간에 이게 속도이든지 크기든 다른 어떤 가능한 어떤 describe를 설명할 수 있는 말이든 네가 생각해낼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말이든지 간에 연속선 안에서 다 설명 가능하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뭘 만들어내니? 생각 없이 채택하죠. 날카로운 차이를 연속선상에 쭉 다 등장하는데 still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뭘 만들어내고 뭐를 받아들인다, 채택한다. 날카로운 차이야, 차이. 차이를 우리가 채택한단 말이야. 그리고 그러한 차이가 뭘 바꾸니? 삶을 바꾼단 말이야. 훨씬 더 극적으로 바꾼단 말이야. 무엇보다 사소한 차이가 바꾸는 것보다. 알겠지? 사소한 차이가 바꾸는 것보다, 삶을 바꾸는 것보다. 잡아. 이게 연속선이야. 여기 점수가 있어. 여기 뭐 89도 있고, 90도 있고, 쭉 있잖아. 모든 이 세상 만사 모든 것들을 이렇게 연속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여기 나오잖아. 우리가 이 날카로운 차이를 받아들인단 말이야. 그리고 그 차이가 삶을 바꿔버린다니까. 훨씬 더 극적으로. 그래서 내가 얘기했다시피 자르잖아. 잘랐을 때 여기의 삶과 여기의 삶은 다르다는 거잖아. 말하자면 체제를 맞췄고 못 맞췄고 이런 차이가 될 수도 있잖아. 근데 사실은 무엇보다 사실은 이 근소한 차이죠. trivial, 사소한, 반대말 major, significant, marginally 근소한이야. 근소한 차이. 이게 1 차이 1. 여기 1 차이잖아. 1점. 여기 1점 차이잖아. 근데 여기도 1점 차이가 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여기도 1점 차이가 될 수 있는 거 아이가? 근데 다 똑같이 취급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 근소한 차이가 변화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극적인 변화, 삶을 바꿀 수 있단 말이야. 자, 진정으로 이런 모든 차이는 빠졌다. 자의적인 거야. 우리가 1등급을 90점으로 만들었잖아. 그거 자의적인 거야. 자연스럽게 만든 거야. 알겠지? 그냥 뭐 여기 1등급 하자. 이런 식으로 딱 만든 거잖아. 이 자의적인 거잖아. 자의적이란 말이야, 차이는. 하지만 자의적으로 89점, 90점을 만들어 놨지만 hard line, 그 분명한 경계성이죠. 뭐와 뭐 사이에. 그 분류, 범주들 사이에 그 딱딱한, 어목한, 냉엄한 경계선을 drawing, 그리는 것은
이게 뭘 막아버리니 결국 이러한 임의성을 임의적 자의성을 가리고 그래서 심지어 뭐가 될 수 있니? 심각하게 손상을 줄 수 있다 이 말이야. 나는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그 결과로 발생하는 손실을 뭐라고 부른다? 자, 콜은 5형식 동사입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이렇게 그 결과로 생기는 데미지를 경계선 효과라고 부른단 말이야. 89점이 2등급, 90점이 1등급. 그래서 인생이 달라지지. 이게 경계선의 효과로 부른다 이 말이야. 이 예시는 끝이 없단 말이야. 자, 여기 얘 한 봐. 누군가의 IQ가 69야.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사람 70이야. 1 차이 나지. 하지만 단지 뭐에 의해서? 스코어 70 정도죠. 단지 IQ 70의 점수가 여겨지다는 뜻이야. 뭐로 수동태? 뭐로 여겨지니? 뭐 안에 이거 5형식 동사거든? 뭐로 여겨지다는 뜻이다? regarded as. 뭐로서 여겨지니? 보통의 범주 안에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니까 IQ가 보통 70, 71, 70 위로 가면 정상적으로 얘기한다 보자. 근데 70 이하, 69부터는 좀 비정상적이야. 머리가 좀 떨어진다라고 보자. 1밖에 차이 안 나잖아. 근데 우리가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70을 딱 정했단 말이야.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없니? 통계자가 될 필요는 없지. 뭐를 알기 위하여? 뭐가 있니? 의미 있는 차이 있다. 우리가 69하고 70 사이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지 않다는 걸 알아내기 위한 통계학자일 필요는 없잖아. 하지만 사실 뭐 큰 차이가 없잖아. 하지만 어떤 사람이 낮은 점수를 가진 69를 가진 사람이 일단 인지적으로 impaired, 손상된, 인지적으로 부족한, deficient, 그 다음 disabled, 인지적으로 부족하다라고 라벨링라고 꼬리표가 붙게 되면 그 꼬리표를 붙은 사람은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의 인생은 또는 그녀의 삶은 뭐와 다르게 전개되니? 뭐와? 어떤 사람이야? 1% 우위가 있는 사람, 좀 얼마야? 70, IQ 70 있는 사람보다 다르게 전개된다 이 말이야. 전형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가 모든 것이 연속선상에 다 존재를 하는데 그게 우리가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특정한 개념을 딱 잡아서 경계를 만들어 버린다고. 애매한 경계를 만들어서 그 경계 위아래 나눠버린단 말이야. 근데 그게 문제가 많다는 뜻이다. 됐죠? 자, 그러니까 뭘 그리니? 뚜렷한 선을 그리는 거지. 그것이 적절하냐 이 말이야. 적절하지 않다는 맥락이다. 자, 보세요. 자, 26번 나올 거 없습니다. 업법 나올 거 업법 나온다면 보세요. 자, 안 되면 내가 수업해 줄게. 보시고 한번. 자, 29번입니다. 자, 인간 문화가 시간을 인식하고 표시하는 방법. 인간 문화가 시간을 표시하고 인식하는 방법이 자, 달력을 보통 쓰는데 이 관찰 가능성의 차이 그리고 지리적 생활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니까 달력을 음력 쓰는 여기 포인트 이거야. 음력을 쓰는 나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양력을 쓰는 나라가 있다. 종교마다 다르고 인종마다 달라. 알겠지? 볼게. 모든 인간의 문화는 뭘 표시하니? 기록하니? 시간의 경과를 표시하겠지. 뭐에 의해서? 차이야, 차이. 그들이 관찰하는 차이야, 세상에서. 그들 주변의 세상에서 그들이 관찰하는 차이에 의해서 시간의 경과를 표시한다, 이 말이야. 그렇잖아. 우리는 지금 약간 북반구 돼 있잖아. 우리는 밤낮도 있고, 우리 계절적으로 봤을 때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온대지방에 다 있잖아. 그죠? 우리가 시간의 경과를 표시하는 방법이 우리가 관찰하는 여러 가지 다른 나라나 다른 어떤 지역, 다른 어떤 장소에 비해서 우리가 관찰하는 차이에 의해서 시간의 경과를 우리가 기록한다 이 말이야. 간과하다 쓰면 안 된다. 우리의 선택이지. 어떤 선택이야? which difference to mark. 어떤 차이를 표시해야 될지. 어떤 차이를 표시해야 될지에 대한 우리의 선택은 단수다. 에서 붙여야 된다. 답이다. 먼저 우선에 어디에 달려있니? 우리가 관찰하는 것에 우선 달려있고 두 번째는 또 어디에 달려있니?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에
달려있다 이 말이야. 첫 번째는 여기 달려있고 두 번째는 여기 달려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표시해야 될 어떤 차이에 대한 선택은 우리가 관찰하는 것에 우선 첫 번째로 달려있고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하냐에 달려있다 이 말이야. 우리가 만약에 어떤 달력을 봤을 때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농경사회였잖아, 우리나라, 그죠? 우리 농경사회, 지금도 달력 보면, 한자로 막 적혀 있잖아, 그죠? 우수도 있고, 각각의 말이 쭉 돼 있잖아, 처소도 있고, 이게 농경사회에 관련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우리가 인생에서 뭐가 중요하냐, 우리 삶에서 뭐가 중요하냐에 따라서 달력에 어떤 걸 표기해야 될지, 우선순위가 무엇을 표시해야 될지 다 다르다, 이 말이야. How? 우리가 차이를 어떻게 표시하느냐는, 의문사다. 의문사 주어동사입니다. 이게 의주동이야. 문장이 주어 역할을 한다. 명사절이 문장이 주어다. 그러니까 삽입이고 동사 단수 나와야 된다. 절이 문장이 주어면 특별한 거 없으면 단수 취급합니다. 해봐. 우리가 차이를 표시하는 방법이 어디에 달려있니? 우리가 만드는 연결관계에 달려있지. 뭐와 뭐 사이에서 우리가 만드니? 이 두 가지 것들 사이에서 우리가 만드는 연결관계에 달려있다 이 말이야. 우리의 달력과 의식의 어떤 형태. 우리가 달력을 만들고 의식을 만들었을 때 어디에 달려있냐 이 말이야. 두 개의 관계와 관련돼 있다 이 말이야. 두 개의 관계 뭐 있니? 요거야 아까 1번, 2번. 하나씩. 자, 농경사회다. 현대 이전 유럽의 농경사회에서 근데 그 농경사회에서는 더 높은 위도가 뭘 만드니? 그 계절을 더 관찰 가능하도록 만드는 유럽의 농경사회에서, 현대 이전의 농경사회에서, 이 말이야. 자, 이거 별거 없고, 특정한 지리를 설명해줘. 이 지역에 있는 특정 지역 농경사회에서, 이 말이야. 뭐를 관찰하는 게 자연스럽니? 태양 주기죠. 태양의 주기입니다. 태양의 주기를 관찰하는 게 당연하다. 이거 무슨 말이야? 이 지역에는 태양을 위주로 돌아갔다 이 말이야. 자, 반대로 순수 삽입. 대체로 민족입니다. 유목 부족들이죠. 아라비아의 유목 부족들 사이에서는 그 유목 부족의 사람이죠. 그 민족들 부족에 대해서 지역적인 계절적인 변화가 덜 현저했지. 그러니까 약간 사막 정도, 아라비아니까 사막이니까 말하자면 적도 부근이니까 항상 사계절이 변화가 뚜렷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계절적인 변화가 거의 현저하지 않았다. 문장 완전하지. 그러니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동사 주어동사지. 문장이 완전하다 알겠지. 문장 완전하죠. 비동사지 형사니까 완전하죠. 그러니까 그런 아라비아 부족의 사이에서는 계절적 변화가 현저하지 않았다 이 말이야. 그런 부족들 사이에 달력이죠. 음력이죠. 음력이 더 sensible, 분별력 있는 선택이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지리적으로 양력과 음력을 다르게 선택했다 이 말이야. 되지? 그것이 가목적 진목적어 대띠아를 필연적으로 피할 수 없도록, 즉 필연적으로 만들진 않았다 이 말이야. 이 위에 있는 내용이다. 위에 있는 뭐야 아까 정리해봐. 위에 있는 가리키는 말 대략 어디서? 지역 어디서? 지역 특정 지역 어디 있니? 유럽이죠. 유럽이 뭐다? 양력. 그 다음에 아라비아가 음력. 이해되죠? 중동이 음력. 되지? 그 다음 그것이 뭐를? 이슬람이 뭐야? 아까 어디 걸려? 여기 걸리지. 여기 걸리잖아. 그러니까 대띠아를 반드시 필연적으로 만들지는 않았다 이 말이야. 아까 지리적 차이가 있었지. 지리적 차이가 있다고 해서 그 지리적 차이가, 즉 이슬람이라는 아까 아라비아 이 중동에 있는 이슬람이라는 나라가,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음력이죠. 음력을 사용한다는 것을 반드시 필연적으로 만들지는 않는다 이 말이야. 그리고 로마 크리스티애니티, 로마의 그리스도교가 양력을 사용할 것이다라고 할 것이라는 것을 필연적으로 만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건 지리잖아요. 지리. 이건 아까 지리적으로 나눈 거고, 요거는 뭐니? 종교잖아.
종교에 따라서 똑같이 가지 않는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위에 아까 얘기했던 영국이죠. 유럽이죠. 유럽이 아까 이거잖아. 이런 맥락이잖아. 유럽이 뭐야? 그 로마에 일종의 뭐야? 그리스도교가 많았잖아. 그럼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아까 뭐래? 여기 양력이라 했잖아. 맞지? 양력이잖아. 그럼 원래 논리를 따지면 유럽은 양력이니까 유럽에 살고 있는 이 그리스도교도 양력이다 이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고. 알겠나? 여기는 뭐라 했니? 그게 이슬람 할 거라 했니? 이슬람. 요 이슬람 뭐니? 요거지. 아라비아지. 그래, 아라비아지. 봐. 유럽은 그다음 뭐야? 양력이고 크리스티아니티, 기독교도 양력이어야 된단 말이야. 원래 원칙은. 또한 아라비아는 음력. 그래서 같은 말이죠. 이슬람도 음력이어야 된다 이 말이야 원래.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게 이렇게 아까 위에 지리학적으로 나누었던 개념이 반드시 필연적인 건 아니란 말이야. 뭐를? 이슬람이 그렇다고 음력이고 로마 크리스티아니티가 양력이다라는 것을 필연성 있게 만드는 건 아니란 말이야. 이건 무슨 말이니? 결국 포인트가 뭐니? 자, 또 산만하지. 포인트는 뭐냐면 지리학적으로 종교별로도 다르다는 거야. 본인들이 양력이나 음력을 선택하는 것이. 하지만 정치적이고 어떤 종교적인 결정이 있지. 결정이 선택으로부터 만들어지는데 어디에서 제한된 지리와 생활 방식에 의해서 제한된 선택으로부터 만들어진다 이 말이야. 전통을 통해서 걸러진 이 말이야. 이거는 뭐냐면 정해졌어. 정치라든가 종교적 결정은 어쩔 수 없이 지리나 생활 방식에 의해서 제한된 선택만으로부터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뭐를? 전통을 통해 걸러진 이 말이야. 이러지.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딱 정해졌고 나머지는 지리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니 요거 특정한 이슬람 사람들 요거 특정한 종교지. 요거는 조금 약간 연결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자, 이거 다시 한번 읽어봐라. 이해 아마 될 거다. 잘 봐라. 내가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 나중에 수업 시간에. 자, 지나갑니다. 그 다음 30번. 자, 여기는 공감인데, 자, 이 문제가 말이 많았던 25학년도 9월 고등학교 3학년 모의평가 32번이랑 지금 고등학교 2학년 30번 문제가 똑같습니다. 문제가 완전히 똑같고, 말이 많습니다. 지금 어쨌든. 고등학교 2학년은 인천시 교육청에서 문제가 나왔고, 9월 모의평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잖아. 근데 문제를 내는 어떤 주체가 좀 다른데, 어떻게 문제가 똑같을까? 이런 말이 많습니다. 하여튼. 근데 좀 더 확인해야 된다, 원래는. 자, 볼게. 공감에 대한 비판적 시각. 이 글은 공감이 원래 좋은 거잖아. 근데 공감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야. 물론 공감이 장점이 있잖아. 하지만 비판자들은, 공감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갈등 상황에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고 편향적이고 소모적일 수 있다 이 말이야. 대안이 뭐냐면 공감이란 말을 하지 말고 이성적 연민. 참 말 희한하게 만든다. 이성이 포인트 아이가? 공감은 감성이잖아. 이성적으로 연민해주자. 내지는 도덕적으로 공감해주자. 자, 볼게. 비록 뭐일지라도 공감이란 것이 폭넓게 칭송되잖아. 학자들, 대중, 유명한 사람들, 유명인사. 야, 공감해주세요. 공감해주세요. 말하잖아. 너희들 시험 쳤어. 많이 못 쳤어. 엄마가 공감해주길 원하잖아. 맞지? 근데 그 공감이 그렇게 칭송이 된단 말이야. 학자들이나 대중 인사들에 의해서. 하지만 모든 사람이 공감의 지지자는 아니다 이 말이야. 비판가들 주제문 어떤 비판가들이니? 공감의 비판가들은 뭐라고 주장한다? 해봐. 공감에 비판하는 비판가들은 뭐라고 주장한다? 공감이란 것이 우리를 구해주지 못해. 뭐로부터? 대인 간에, 사람과 사람 간에, 그룹 간에 갈등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지 못한다 이 말이야. 그럼 공감하지 말란 뜻이야. 사실은 그들은 뭐라고 주장한다? 공감이 그러한 갈등을 더 악화시키도록 만든다. 오형식이죠. 그러한 갈등을 배를 써서 만든다. 더 악화시킨다 이 말이야. 악화되도록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야. 이러한 비판가들은 뭐라고 주장하다. 뭐라고 주장하니? 대띠하고 주장하죠. 공감이란 것은 소모적인 거야. 시험 못 칠 때마다 늘 딸이 울어. 그럼 같이 울어줘. 늘 소모적인 거잖아. 생산성이 없고.
낭비하는 거잖아. 늘 소모적이고 또는 뭐를 이끌 수 있다. 번아웃, 소진되는 거야. 소진. 또는 고통에 대한 무감각이야. 슬픔이 없는 거야. 고통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는 거야. 슬플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는데 늘 공감을 해주니까. 자,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주장하니? 우리가 뭐 하는 경향이 있다? empathize with. 뭐를 강력하게 뭐와 공감하는 경향이 있다. 이거 강조하다 안 된다. emphasis. 강조하다다. 이거 ph 안 된다. 이건 강조하다는 뜻이고, 이건 공감하다는 뜻이다. 이거 좀 안 된다. 우리가 누구와 공감하는 경향이 있다. 강력하게 내 집단, 가족, 친구, 우리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들과 공감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야. 강력하게. 그리고 뭐를 저항하는 경향이 있니? 누가 공감하는 거에 대해서? 외그룹이죠. 바깥 그룹은 적대시한단 말이야. 심지어 뭐를 즐기니? 바깥 그룹이죠. 어디에서? 경쟁적, 위협적인 맥락에 외부 그룹, 바깥 그룹의 고통을 즐긴다. 자, 최근에 있었던 일. 어젠가? 축구했지.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멕시코하고 2번 했잖아. 미국에서. 미국하고는 뭐 0대0인가? 하여튼 미국하고는 우리가 비겼고, 미국에서 2대0으로 이겼고, 멕시코는 2대1로 비겼잖아. 일본은 둘 다 무승부야. 그래서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일본을 축구 못하면 날랐잖아. 그런 느낌 아이가? 외그룹, 일본이야. 일본의 고통을 즐긴다고. 공감이 이렇게 문제야. 공감 능력이 이렇게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내 그룹하고는 너무 공감을 잘하고 외 그룹하고는 공감을 완전히 안 해버린다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결론. 그래서 처방이야, 처방. 뭐에 대한 처방이니? 더 많은 공감에 대한 처방. 그러니까 계속해서 공감을 처방하는 거야. 문제가 뭐니? 공감해줘. 문제가 뭐니? 공감해줘. 이 공감에 대한 처방이 결국은 역효과를 낳는다. counterproductive. 이 역효과의란 뜻이다. 카운터가 반대말이다. against라는 뜻이잖아. 카운터가 against. 생산적인데 반대야. 생산적이지 않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종종 역효과를 낳는단 말이야. 갈등 상황에서. 이게 사실은 고등학교 3학년의 문제였죠. 빈칸. 자, 더 많은 공감에 대한 처방이 갈등 상황에서 종종 역효과를 낳는다. 이 말이야. 같은 말, detrimental. 역효과이라는 뜻이다. 그들은 주장한다. 공감이라는 것이 추가적으로 뭘 격려하니? 갈등을 격려해주고 갈등을 조장한단 말이야. 그리고 force, 강요하죠. 우리를 어디 안으로? 우리 대 다른 사람. 이해되지? us, them. 우리 대 다른 사람으로 이런 어떤 정신 자세, 정신 상태로 우리를 강요시켜버려. 적대치야. 완전히 상대방을 적대시하고. 마지막으로 뭐 할 때조차도, 우리가 뭐 하려고 노력할 때조차도, 다른 사람들과 공감하는 것을 노력할 때조차도 우리와 완전히 다른 혹은 익숙하지 않은 맥락에서 있는 다른 사람들과 공감하려고 노력할 때조차도 가끔 때때로 우리는 정확하게 그들의 경험을 공감할 수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뭘 유발하니? 추가적인 오해나 좌절을 불러일으킨다 이 말이야. 공감의 비판가들은 뭐라고 주장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포기해야 돼. 뭘 포기해야 돼? 야, 공감 포기해야 된다. 그래서 뭐를 채택하니? 받아들이다는 뜻이다. 안 된다. 무시하다. 폐기하다. 안 된다 이거. 다른 도구를 채택해야 돼. 뭐를 추구하는? 사회적 조화를 위해서. 뭐 예를 들면 이성적 연민. 말을 만들어낸 거야. 좀 이성적으로 생각하자. 이성적 연민. 이런 말 좋아. 그 다음에 도덕적 공감. 이런 거. 와 같은 도덕적 공감. 이런 말을 쓰자 이 말이야. 자, 이렇게 대안을 만들었다. 들어갑니다. 31번. 자, 불확실성과 예상치 못한 경험이 우리에게 활력을 줍니다. 불확실성이 있잖아. 우리에게 활력을 준대. 즐거움을 증가시킵니다. 이유가 뭐니? 더 몰입하게 됩니다. 도파민이 나오고요. 자,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큰 선물. 뭐라고? 다시. 신이, 수업 시간에 얘기했다.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 뭐냐면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능력이야.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능력이라고. 이래지. 너희들이 대학교에 무슨 대학 간다 예측이 돼 있어. 공부하겠냐고. 안 하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기쁘단 말이야. 미래가 불확실한 게 좋은 거란 말이야. 볼게. 역설적으로 paradoxically 역설적으로 이때 강조용법이다. 이때 강조용법. it is that 강조용법이다. 빼고 해석해 볼게. 불확실성이 우리를 더 살아있는
살아있도록 느끼도록 만든다 이 말이야.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는 이해되지? 그 다음 한번 사건을 생각해보자. 어떤 사건이니? 쉐이크, 당신을 흔들어버린단 말이야. 어디로부터? 우리의 일상의 루틴으로부터 당신을 흔들어버리는 사건. 그러니까 일상에서 약간 벗어나게 해주는, 당신을 일상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사건을 한번 생각해보자. 일상적인 사건 말고 어디에? 가족의 결혼식에 참가한다라든가, 투수면 안 된다, 앳도 안 된다, 어텐디 온도 안 된다, 시중들도 안 되고, 뭐 주의를 기울이 다 안 됩니다. 온수면 안 돼요. 둘 다. 어디에? 가족 결혼에 참석한다라든가, 큰 발표를 한다라든가, 어떤 곳에 간다라든가, 당신이 결코 가보지 못한 어떤 장소에 간다라든가, 뭐 이런 거는 일상에서 벗어난 일이잖아? 또 이때 강조법이다. 그러한 사례에서 시간이 뭐인 것처럼 보여? 조금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불확실한 상황이죠, 이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상황, 아니면 새로운 상황이죠. 여기에서 시간이 어리를 조금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늘상 있는 익숙한 일들은 빨리빨리 지나가잖아. 근데 새로운 일들은 좀 느리게 보인단 말이야. 그리고 당신이 뭘 느낍니까? 더 몰입하게 된단 말이야. engage 중요하다, 몰입하다 같은 말 observed, involved, immersed 다 몰입하다는 뜻입니다. 이거 쓰면 안 된다. 산만한 engage에서 벗어난. 자, 똑같은 일이 hold true, 유효하다. 똑같은 일이 hold true, 적용된다 이 말이야. 유효하단 말이야. 만약 그 경험이 위험하다면, 산악 등반이라든가 패러세일링이라든가 뭐 이와 같은 위험한 것이라면, 이게 위험하단 말이 어떤 느낌이냐면 평상시에 있지 않는 일이잖아. 이런 일이라면 이 똑같은 이게 푹 빠져버린다 이 말이야. 적용됩니다. 당신의 감각이 더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지겠지. 좋은 의미야. 감각이 좀 되살아난다는 뜻이야. 당신은 더 많은 걸 주목하게 되는 거야. 해외에 가서, 아니면 특정한 뭐 패러세일링 알죠? 바닷가에서 약간 파도 타기 하는 거죠. 약간 내려와가지고 하늘 올라가서 쭉 내려오는 거 있죠.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파도 타면서. 그런 걸 봤을 때 뭔가 또 새로운 걸 보겠죠. 이런 못 봤던 경험, 새로운 어떤 통찰력. 자, 뭐의 덕택에? 기분 좋아지는 화학물질의 분출 덕택에 뇌에서 뭐라고? 도파민이라고 불리워지는 이 화학물질이죠. 화학물질, 기분 좋게 만든 화학물질의 분출 덕택에 당신은 훨씬 더 러시, 흥분, 기쁨의 흥분을 느끼죠. 가집니다. 우연한 만남으로부터. 누구와의 우연한 만남입니까? 사람들. 어떤 뭔가 계획된 회의보다는, 계획된 만남이라기보다는 사람들과 우연한 찬스, 우연한 만남으로부터 기쁨의 흥분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좋은 소식, 경제적 보상, 선물들이 더 즐길 만하다. 그들이 놀라울 때, 뭔가 새롭고 놀라운 게 전부 다 불확실한 맥락이잖아. 그래서 결론, 비커스 안 된다. 비커즈. 그래서 가장 인기 있는 텔레비전 쇼, 영화는 바로 어떤 쇼와 어떤 영화입니까? 예상하지 못한 줄거리 반전과 놀랄만한 결말을 가지고 있는 쇼나 영화다 이 말이야. 불확실성이 제일 적합하다. 반복, 말 안 된다. 정반대다. 그 다음 오늘 마지막 32번. 자, 이 글은 딱 봤을 때 순서 삽입 좋다. 시장 메커니즘의 강점은 개인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통해 드러내도록 유인하며 이를 통해 비효율적인 선택을 교정한다 이 말이야. 자, 볼게. The great, 엄청난 장점이야. 시장의 작동 방식이죠. 시장의 작동 방식에, 자, 자유민주주의, 정치, 자본주의는 뭐니? 경제지. 경제에서 있잖아. 시장의 작동 방식의 장점이 뭐냐고. 자본주의 장점이 뭐냐고. 대띠야야. 뭐가 있니? 개인이 밑줄할 수 있는 유인책을 가지고 있다 이 말. 뭐라고? 개인이 밑줄할 수 있는 유인책, 동기부여가 있다 이 말이야. 이것이 stand in contrast to 뭐뭐와 대조적이야. 자, 일단 포인트가 요 t가 가리키는 말이 뭐냐면 앞에 있는 말이야. 맞지? 이게 뭐와 대조적이야? 많은 전략적 상황과는 대조적이야. 근데 전략적 상황을 예를 들면 정치적인 협상이잖아. 정치적인 협상에서의 전략적 상황과는 대조적이단 말이야, 이게. 그러면 이 글은 여기 전략적 상황에 대한 설명에 반대말이 들어가면 되잖아. 근데 그 전략적 상황에서 허락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지. 다른 쪽이죠. 상대방이죠.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다른 쪽이, 그러니까 상대방이 뭐를 아니? 우리의
진실된 선호도와 생산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허락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게 전략적 상황이고 어디 정치적 협상이다 말이야. 여기는 다 보여주는 게 답이지. 이게 보여주자는 게 답이야. 리빌이 답이야. 이런 거잖아. 만약에 우리가 지금도 우리나라 뭐 대통령이 뭐 저번 주인가 미국 갔다 왔잖아. 갔을 때 다 까발리고 다 얘기하나? 아니잖아. 우리의 삼성의 생산 능력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게 이거고요. 이거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힘들잖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 근데 이게 정치적 맥락이고 전략적 상황에서는 감추는 게 맞다고. 근데 반대니까 보여준다는 답이라고. 자, 지나갈게. 완벽하게 경쟁적 시장 있죠. 시장이 clear on the spot. 적각 거래가 형성되다. 이게 적각이라는 뜻이야. 적각 on the spot. 바로 현장에서 또는 적각. clear 마켓이 시장 균형을 이루다는 뜻인데 합쳐볼게. 현장에서 거래가 적각 성립되어지는 확 바뀐다 여기서. 지금 현재 시장 경기 어떻게 되니? 경쟁적 시장이죠. 현장에서 거래가 성립되어지는 경쟁적 시장이 뭘 남기니? 여지가 없지. 뭐에 대한? 그러한 전략, 같은 전략이죠. 숨기기 전략에 대한 여지가 없다고. 이제 시간 없어. 여러분들도 뭡니까? 자신을 광고하거나 면접 때도 여러분들 보여주는 거 다 보여줘야 돼요. 다 까발려야 됩니다. 가격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면, 스티키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 모델이 추측하는 것처럼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개인들은 뭐를 조정해야 돼? 그들의 행동을 조정해야지 적극적으로. 뭐 할 때마다 그들의 선호도와 그들의 환경이 바뀔 때마다. 그렇잖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계속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야. 왜? 가격이 늘상 바뀌면 바꿔서 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많이 그 개인들 소비자다. 저거 소비자. 이 개인들 가운데 소비자가 있지. 소비자들은 물건을 사는 걸 멈추겠지. 뭐 하지 않는. 그들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않는 물건을 사는 걸 멈추고, 요 데이 빠졌다. 데이 저거. 요 데이는 생산자야. 내용상. 생산자는 물건을 파는 걸 멈추겠지. 뭐 하지 않는. 뭘 제공해주지 않아. provide A with B. 그들에게 어떤 최적의 수익이죠. 그들에게 최적의 수익을 제공하지 않는 물건들을 파는 걸 멈춘다 이 말이야. 이게 어떤 과정이니? 그 현장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지금 대처하는 거지.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뭐로 바뀌니? 스위치 투. 그래서 뭐로 바뀌니? 생산으로 바뀌겠지. 어떤 생산이야? 다른 물건의 생산. 안 팔리니까. 물건을 파는 걸 멈춰버리고, 안 팔린 거 계속 팔면 많이 수익을 제공해주지 못하는데. 그럼 파는 걸 멈추고, 스위치 투. 뭐로 바뀌니? 투 써야 된다. 뭐로 바뀌어야 돼? 뭐로 바뀌어야 되니? 다른 제품의 제작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야. 자, 그 개인이 동기부여적인 문제가 생겨서, 어떤 동기부여적인 문제가 생겨서, 자, 예를 들어 볼게. 사실에 관한 부정으로 빠져버려. 어떤 사실이야? 수요가 없어. 그들 제품. 네가 생산자야? 생산자, 네가 만든 제품이 있어. 그 제품에 대한 수요가 없다고. 없다란 사실을 너는 부정하고 싶겠지. 부정하고 싶은, 빠지고 싶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시장이 딱 보여준다니까. 그들에게 냉철하게, 심지어 냉철한 방식으로, 잔인한 방식으로 뭐라고 보여주니? 대띠야. 리빌의 목적 역할? 뭘 보여주니? 그들이 헤드벨을 동사원에 헤드 빠졌다. 많은 패나. 야, 니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 냉혹한 현실적으로 네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 얘기 왜 하느냐면 봐. 그들이 알고 있는 걸 드러낸단 말이야.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이 행동을 통해서 소비자, 생산자 전부 다 자기가 상황을 판단해서 있는 거를 다 보여주고 거기에 맞게끔 사회적 판단을 받고 그에 따라서 생활해야 된다. 그 얘기야. 자, 이게 넘버 2 문제였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고 수업 시간 애매한 거 다시 설명해 줄게. 자, 얼마 남았다. 열심히 하자. 수고했다.